2022 학년도 수능 연교재 수능 특강 독서 봅시다. 요거 주제통합 5강입니다. 요건 이제 뭐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죠? 역사를 또 기술을 할 때, 역사에 대한 또 얘기를 할 때, 뭐 그런 얘기를 뭐 직접적으로 객관적인 그런 얘기만 할 건가? 객관적인 어떤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만 얘기할 건가? 그게 역사인가? 아니면 그 사건에다가 자기 생각을 조금 더 플러스 시켜가지고 그걸 해설하는 그것까지가 역사인가? 이거 뭐 이를테면 그런 거잖아요. 어떤 사건이 있고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 중간에 어떤 사이에 뭐가 연결이 없어. 그죠? 연결되는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 없어. 근데 그 중간에 있는 걸 막 지어내 가지고 그죠? 이 세 가지 사건을 쭉 연결시켜 버리면 그건 소설이 되는 거죠. 소설. 그죠? 그러니까 뭐 역사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들 같은 경우에는 감독이 그런 짓을 하죠. 감독이. 그죠? 그러니까 내 감독이 어떤 정치 성향을 가진다 그러면은 자기 정치 성향에 맞게 그 사건을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지. 그죠? 어떤 사건 A 사건이 있고 C 사건이 있는데 중간에 뭐가 붕 떠 있어. 이거 확인이 안 된 사건이야. 근데 이거를 감독이 자기 마음대로 넣어 가지고 A, B, C로 쭉 연결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요. 우리 이제 그걸 보고서 야, 막 사실인가 보다 하고 울고 웃고 그죠? 이렇게 해 버린다는 거지. 그 이제 영화로 이제 선동당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역사를 소재로 한 영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비판적으로 봐야 됩니다. 긴장을 하고 봐야 돼요. 아유 그냥 복잡한 세상에 그까지 신경 써야 되나? 신경 써야 됩니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정치를 하게 돼요. 그런 식으로 이제 선동이 돼버리면 그러니까 나이 많아가지고 뭐 머리가 지금 굳은 상황에서 이제 40대, 뭐 50대 이런 사람들은 이제 뭐 바뀌는 게 없겠지만 학생들 같이 이제 머리가 말랑말랑한 경우에는 그죠? 그런 거 좀 신경 써서 비판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 그겁니다. 봅시다. 또 뭐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그런데 일단 봅시다. 가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밀레투스 학파의 헤로도토스 이 사람의 역사관을 쭉 얘기를 했고,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폴리비오스라는 사람이 폴리비오스 이 사람의 어떤 뭐 생각 얘기를 한 겁니다. 봅시다. 뭐 어렵지가 않아요. 쭉 읽어집니다. 밀레투스 학파는 기원전 6세기 밀레투스라는 도시에서 성립된 철학 학파다. 밀레투스라는 도시. 이 학파의 대부분의 학자는 인간 중심적 사고를 바탕으로, 고대 그리스가 이제 대체로 인간 중심적이죠. 바탕으로 일체의 사물들을 관찰 및 사고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인간의 입장에서 자연 세계와 우주를 이해하려 했다. 그치? 이 학파의 이러한 태도는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회의와 비판, 합리적인 사고를 발달시켰다. 그러니까 인간 중심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그 중세 시대에 들어가지고 이제 신 중심으로 갔다가 르네상스에 다시 또 인간 중심으로 돌아오는 그런 거다, 그죠? 헤로도토스의 역사. 은 이러한 밀레투스 사상의 사상적 전통 위에서 성립되었다. 그러니까 헤로도토스가 밀레투스 학파를 이제 사상적 배경으로 두고 있다. 헤로도토스는 자신이 경험했던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을 내용으로 역사를 썼대요. 그 역사를 경험을 했다고? 경험을 했구나. 전쟁을 경험했다고? 이 역사서를 통해 역사 소설에 대한 그의 입장을 파악해 볼 수 있다. 역사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역사에 그리스인과 페르시아인의 위대한 업적이 망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기에 조사 탐구한 것을 제시하고자 한다라고 썼다. 이는 역사 소설의 목적이 역사적 사건을 후세인들에게 이제 보여줌으로써 교훈을 주려는 것이며, 역사 소설의 대상은 신들이 아닌 인간의 행위가 일으킨 사건들임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인간이 전쟁을 일으킨 거에 대해서 뭐 신이 어쩌고저쩌고 그게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 헤로도토스는 여러 차례 조사, 탐구 여행을 통해서 과거로부터 전해지는 이야기, 그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를 이제 사료로 이제 수집했다. 그는 사료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수집한 이야기들을 객관적이면서 합리적으로 판단하려 했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판단하려 했다는 거지, 그죠? 전통적인 선입견이나 미신에서 탈피해서 진실에 가까운 것을 기술하려 했다. 이에 따라 그는 자신이 직접 조사, 탐구한 역사적 사건들을 인과적으로 서술, 이건 논리적으로 썼다는 얘기지, 그죠? 원인과 결과,
뭐 신화적 이야기라든지 이야기는 기록이 하더라도 역사적 증거로서 신빙성이 없어서 믿을 수 없는 것으로 단정했다. 그러니까 신화적 이야기 뭐 말도 안 되는 신이 나와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한 거는 좀 못 믿는 거다라고 단정을 하고, 이런 그 역사 서술은 신화적 역사 의식에서 벗어나려 했던 것이다. 그 예전에 뭐 역사는 인간 중심이 이전에 뭐 서술된 것들은 뭐 신화적인 이야기들이 많을 것이다. 그죠? 신들이 뭐 저저저 했다 그런 얘기, 하늘에서 내려오고 뭐 저 그런 얘기, 그걸 벗어나려고 했다. 역사에 대한 서술, 역사의 서술한 나는 모든 당파로부터 들었던 말들을 모두 다 서술하고자 한다.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싹 다 적을 거다. 나는 사람들이 이야기한 바를 보고 이야기한 바를 보고할 의무를 갖는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믿을 의무는 없다. 근데 이제 보고는 하는데 난 못 믿는 거는 상관없어.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뭐 그런 거. 하여튼 다 얘기를 다 알려줄 거다. 그죠? 다 알려주겠다. 그의 이러한 역사 서술에 대한 입장을 잘 보여준다. 한편 그는 조사 탐구 여행에서 여러 민족의 이제 전통과 풍습, 법률과 종교는 물론 토지와 기후, 지리적, 자연적 조건, 이거 뭐 지리까지 다 포함됐네. 그걸 조사 탐구하였고, 조사 탐구한 내용들을 역사적 사건들과 함께 기록했다. 그러니까 이제 얘는 객관적으로 적으려고 노력했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이처럼 헤로도토스는 인간의 역사의 여러 측면을 관찰하여 그것을 기록했다. 하지만 그 역사학은 역사적 사건을 후세에 전하는 것으로 그의 사명이 끝났다. 말 그대로 이제 전할 뿐이지. 얘는 뭐 그냥 뭐 만들어 가지고 이야기를 만든다든가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쭉 전할 뿐이다. 있는 것 쭉 그냥 보여줄 뿐이다. 그죠? 역사의 동인을 인간의 이성적인 측면에서 밝혀내지 못하고 이전부터 내려오던 전통적 관습에 따라 신의 질투나 신탁으로 돌려버린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동인이 뭡니까? 이제 원동력 이런 거겠죠. 동인. 움직이게 하는 요인, 역사가 움직이게 하는 요인은 인간 이성에서 나오는 건데 그걸 밝히지 못했고, 그냥 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신의 질투나 신탁 이런 걸로 이제 약간 신의 개념이 좀 들어갔다는 얘기구나, 그죠? 인간 중심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뭐가 좀 신이 좀 들어갔네. 그래도 어떤 역사학자 콜링우드는 그 헤로도토스를 이제 평가를 했네요. 를 가리켜 조사 탐구라는 말과 역사학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 최초의 사람으로 과학으로서의 역사학을 최초로 시작한 사람이라고 했다. 과학이니까 뭐 말 그대로 이제 인과라는 과학적 형식, 그죠? 인과, 과학적인 개념, 과학 탐구 방법, 인과, 원인 있고 결과, 그죠? 이런 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과학으로서 역사학을 이제 최초로 이제 시작한 사람이다. 또한 그는 헤로도토스는 역사를 신화적이거나 정사 그런 것과 달리 어떤 인문주의적인 것으로 대한 최초의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이거 뭐 인문주의적으로 봤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역사를 인문주의적인 것으로 대했다, 그죠? 그렇게 이제 평가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헤로도토스는 뭐 역사를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 과학이고 뭐 인문주의적이다 이렇게 본 거네요, 그죠? 쉽죠? 쭉 읽어집니다. 나와봅시다. 역사에 대한 여러 입장 중에서 역사적인 사건을 조사 탐구해서 그것을 서술하고 정리하는 입장, 이게 이제 헤로도토스네. 응? 그죠? 그냥 서술하고 정리한 거 입장과 역사적 사건들 속에서 일관되고 통일성을 발견하고 뭐가 있다, 스토리를 짜내는 거지. 그리고 지속적인 원리를 이제 인식하는 입장, 뭔가 원리가 있을 것이다. 역사에서 뭔가 공통점, 이런 거, 통일성 이런 거 찾아내고 뭔가 원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게 입장이 있다. 그런 걸 생각하는 입장이 있다. 단순히 정리하는 거냐, 아니면 거기서 이제 뭔가를 찾아내는, 그게 이제 역사냐, 어느 게 맞습니까? 그죠? 하여튼 봅시다. 특히 후자에 대한 얘기, 요 전자는 요 앞에 대한 얘기겠지, 그죠? 요건 이제 헤로도토스에 대한 얘기일 거고, 뒤에 이제 후자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특히 후자에 해당하는 역사가가 이제 폴리비오스가 있다. 제3차 포에니 전쟁을 경험한 폴리비오스는 제2차 포에니 전쟁으로부터 제3차 포에니 전쟁을 포함한 로마 역사를 썼다. 얘도 역사를 썼네. 이 역사서에는 역사 서술의 목적과 역사 서술에 대한 그의 입장이 잘 드러난다. 그러니까 목적과 입장이 드러난답니다. 그렇지, 뭐 역사서를 썼으면 그게 뭐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봅시다.
폴리비오스는 역사란 위험한 처지에 빠지지 않도록 하며 어떠한 위험한 사태에서라도 판단을 정확하게 하여 바른 견해를 갖게 해준다. 역사라는 게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또 위험한 사태에 있다 하더라도 좀 정확하게 좀 바른 견해를 지니게 해준다. 지혜를 준다. 이는 역사 서술의 목적이 역사 이야기에 어떤 교훈적 요소를 담아 경고를 함으로써 후세를 위한 것에 있음을 밝힌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좀 의도가 있는 거지. 얘는 역사가 단순히 기록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의도가 있는 거다. 이러한 점에서 그는 족보적 역사에서 벗어나 국가적 역사를 서술했다. 족보적 역사는 뭐, 국가적 역사는 뭐냐? 봅시다. 설명이 있네요. 족보적 역사에서는 건국 시기의 영웅들에 관한 신화, 영웅과 역사 시대의 도시의 지배층 사이에 족보가 주요 내용을 이룬다. 뭔 얘기야? 신화, 영웅과 역사 시대의 도시 지배층 사이에는 족보. 뭔가 족보라는 게 쭉 이어진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누구 아들이 누구고, 누구 아들이 누구고 이런 걸 쓰는 게 족보인데 그런 것들의 내용이다. 이와 달리 국가적 역사는 선대로부터의 전승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역사가가 스스로 구성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족보적 역사는 말 그대로 그냥 쭉 순서대로 쭉 적는 걸 말하는군요, 그죠? 뭐 선대, 뭐 제일 할아버지, 그 밑에 뭐 아버지, 그다음 나, 그다음에 뭐 손자 이렇게 쭉쭉 내려오는 거지. 이게 이제 족보적 역사고, 국가적 역사는 역사가가 이제 스스로 이제 구성하는 거구만. 그러니까 이제 역사를 객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주관적으로 설명하겠다. 폴리비오스는 역사에서 역사서를 쓸 때 중요한 것은 사실 자체보다는 사건들이 선행하고 동반하며 이후에 전개될 내용이다. 왜냐하면 만약, 왜, 그리고 어떻게 행위가 이루어지고 그것의 논리적 귀결이 무엇인지 하는 점을 역사로부터 배제하면 남는 것은 뭐 단편적인 무훈에 그칠 것이다. 이건 이제 얘가 필요한 게 뭡니까? 이건 왜냐하면 왜 그렇고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아니면 뭐 추측, 그죠? 왜? 원인 찾기, 그리고 뭐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어떻게, 뭐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논리적 귀결, 왜 그랬을까, 뭐 이런 것들을 아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남는 것은 단편적인 무문이다. 그냥 쭉 써내려간 것뿐이다. 족보일 뿐이다. 그러니까 뭔가 좀 그 폴리비오스는 계속 이제 그 역사가의 어떤 능력, 역사가의 어떤 해석, 이게 좀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내용에 따르면 그의 역사 서술은 사건에 대해 이제 간략히 서술하는 것, 역사 사건을 열거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뭔가 해설을 해야 된다. 그는 신화적, 전설적 이야기를 배제, 아주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배제하고, 같은 얘기지, 앞에 거랑 같은 얘기네요. 직접 목격하고 수집한 역사의 사건을 자신의 지리학 지식과 민속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검증함으로써 역사적 사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기하려고 했다. 뭔가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정확한 인식을 하려고 했다. 인과관계, 그죠. 그는 이렇게 밝혀진 역사적 사건을 인과관계로 서술했다. 그러니까 원인이 있고 결과 있고, 이랬기 때문에 이랬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원인과 결과를 생각해낸다는 얘기지. 결국 뭡니까? 역사가가 스스로 구성한다는 얘기죠, 그죠? 얘기를 짜낸다, 스토리를 짜낸다. 인과관계로 이제 역사를 서술한 폴리비오스는 역사적 사건의 원인을 정치적, 군사적 관계 속에서 찾으려고 했다. 정치적, 군사 관계. 왜냐하면 역사적 사건에서의 인간들의 결정과 행위에 나타나는 심리는 정치제도와 그 조직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 전쟁 같은 거나 이런 것들 보면 뭐 대부분 정치적인 얘기가 있을 거거나 군사적인 얘기들이 거기서 찾으려고 했다. 어떤 사건이 있으면 뭐 정치적, 군사적으로 해석하려고 했다. 왜냐하면 그는 역사적인 사건에서 인간들의 결정과 행위에 나타나는 어떤 심리,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자, 뭐 어떻게 하자, 뭐 정치적으로 뭐 어떻게 하자, 이런 심리는 정치 제도와 그 조직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고 보기 때문이다. 뭐 그러지, 그죠? 그는 그 정치 제도가 민족의 운명을 결정짓는다고 보고 정치 체제를 순수한 정치 체제와 타락한 정치 체제로 나누었다. 그 정치에 조금 생각을 했네요. 그래갖고 어떤 거는 순수한 정치 체제다, 어떤 거는 좀 타락한 정치 체제다, 이렇게 나누었대요. 그리고 그런 순수한 정치 체제에서 이제 타락한 정치 체제로 변했다가 다시 순수한 정치 체제로 바뀐다.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좀 순수한 정치 체제였는데 그게 좀 타락을 했다가 다시 또 이제 그 깨끗해지는 정치 체제로 변한다. 요렇게 본 거지. 이게 뭡니까, 이거? 순환론이죠, 순환론.
역사는 이렇게 반복된다. 순환된다. 그가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순환론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음을 나타낸 것이다. 그죠? 폴리비우스의 국가적 역사 서술은 역사 속에 담겨 있는 보편적인 탐구와도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 담겨 있는 이제 어떤 보편적인 어떤 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그 누구냐 앞에 있던 그 사람 이 이제 헤로도토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뭐 역사를 쭉 기술하는 것 뿐이잖아요. 해석을 하지 않고 그죠. 근데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뭔가 반복이 되고 있다. 앞에 있는 내용과 똑같네. 그럼 예전과 똑같네. 뭐 이런 식의 어떤 해설들 그런 걸 추가해서 보편성을 이제 찾아내려고 노력했다.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계속 뭡니까? 역사가가 마음대로 해석을 한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폴리비우스의 국가적 역사 서술은 역사 속에 담겨 있는 보편성을 탐구와도 관련이 있다. 그가 로마의 역사를 바탕으로 유추, 그러니까 이런 로마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지금도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 그 유추할 수 있는 거죠. 하여 이제 역사를 보편성을 탐구하려 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보편적이니까 지금도 그렇겠지. 이런 탐구하려는 것에서 그의 유추적 역사 인식 방법을 가진 역사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 그럼 유추를 해가지고 예전 로마 시대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갖다가 붙일 수도 있다, 그죠? 그 이제 유추라는 거죠. 유추, 그죠? 유비추론, 유비추론 그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역사에 관한 얘기입니다. 역사는 이제 그대로 객관적으로 쓸 건가 아니면 주관적으로 좀 뭔가 해설을 할 건가 뭐 그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다. 네,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영상으로 넘어갑시다.